비오는 밤 삭발에 용 문신을 새긴 거대한 남자가 작은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식당 사장 민수는 온몸이 굳어진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죠. 제발 아무 일 없이 가주세요. 하지만 그 남자는 묵묵히 식사를 마친 후 5천 원짜리 된장찌개에 10,000원을 놓고 갔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식당 앞에 일렬로 세워진 검은색 벤츠 10대와 정장을 입은 운전기사들.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을 때 민수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따뜻한 사연들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그곳에서 오늘 행복만 가득하길 소망해 드려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박민수는 민수네 한식당 안에서 마지막 손님이 나간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밤 9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하루 종일 손님이 10명도 안 됐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행주를 빨았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힘들었지? 고등학생 딸 수진이 교복 차림으로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민수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괜찮다. 수진아, 숙제는 다 했니? 네, 다 했어요. 아버지도 빨리 쉬세요. 수진이 아버지의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민수는 딸의 작은 손길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맙다. 우리 딸이 최고야. 그때 유리문 밖으로 한 사람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은 거대한 체구의 남자였습니다. 삭발머리에 목 아래로 용 문신이 선명하게 보였죠. 민수는 순간 몸이 굳어졌습니다. 수진아, 빨리 위로 올라가.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은 아버지의 급변한 표정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빨리요. 민수가 다급하게 재촉했습니다. 수진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다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젖은 몸을 털면서 천천히 구석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뒷걸음질을 치며 카운터 뒤로 숨었습니다.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낮고 무거웠지만 위협적이지는 않았죠. 민수는 놀라며 남자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아, 네네. 바로 끓여드릴게요. 민수가 부들부들 떨면서 대답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된장을 제대로 풀기가 어려웠죠. 남자는 조용히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남자의 눈빛에는 어딘가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몰래 남자를 훔쳐봤습니다. 무서운 외모와 달리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이 의외였습니다. 오히려 외로워 보이기까지 했죠. 된장찌개가 끓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밑반찬을 준비했습니다. 김치,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을 예쁘게 담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자신도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음식 나왔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상을 차려줬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중한 인사에 민수는 더욱 놀랐습니다. 이런 외모의 사람이 이렇게 예의 바를 줄이야. 남자는 묵묵히 식사를 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음미하며 먹기 시작했죠. 맛있습니다. 남자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20년 동안 식당을 하면서 받은 칭찬 중에 가장 진심으로 느껴졌거든요. 남자는 밑반찬까지 깨끗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된장찌개는 5,000원인데 10,000원을 주고 가려는 거였죠. 아, 손님. 거스름돈이. 괜찮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남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다시 빗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민수는 테이블 위에 10,000원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무서워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지기도 했죠. 아버지, 괜찮으세요? 수진이 내려와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다. 괜찮아. 민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분이 나쁜 사람은 아니신 것 같던데요. 그러게. 아버지가 겁을 너무 많이 냈나 보다. 민수는 남자의 슬퍼 보였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혼자 비 오는 밤에 작은 식당을 찾아온 이유가 뭘까요? 그날 밤 민수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남자의 모습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무서운 외모와 달리 정중했던 태도와 쓸쓸했던 눈빛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였습니다. 민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건물 앞 풍경이 이상했습니다. 검은색 벤츠 10대가 일렬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각 차 앞에는 정장을 입은 운전기사들이 서 있었죠. 민수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뭔 일이지? 민수가 중얼거리며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하나둘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민수 식당 앞에 무슨 일 났나? 벤츠가 저렇게 많이 왜 왔지? 치킨집 사장 박철수와 분식점 사장 이영숙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가장 앞에 있던 흰색 벤츠 문이 열렸습니다. 어젯밤 그 남자가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넥타이까지 맨 모습이었죠. 민수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같은 사람인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달라 보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남자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멈춰서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어젯밤. 네, 맞습니다. 태준건설 김태준입니다. 김태준이 명함을 꺼내며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민수는 명함을 받으며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태준건설 회장 김태준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김태준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민수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드리려고 왔어요. 어제 받은 따뜻한 대접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김태준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저희 건설 현장 직원들 단체 급식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월 3천만 원 규모입니다. 민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천만 원이라니요. 지금까지 한 달에 200만 원도 벌기 힘들었는데 정말인가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론입니다. 계약서까지 준비해 왔어요. 김태준이 계약서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수군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민수가 대체 누구랑 아는 사이지? 벤츠 10대나 끌고 와서 계약하는 걸 보니 보통 일이 아니야. 박철수가 이영숙에게 속삭였습니다. 민수는 계약서를 바라보며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20년 동안 힘겹게 버텨온 식당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급하지 않습니다. 김태준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김태준이 차에 오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10대의 벤츠가 일제히 출발했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꿈에서 깨어나지 않으려는 것처럼. 계약을 체결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300인분의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식당 규모를 확장하고 직원 3명을 새로 고용했죠. 김복순 할머니, 조미영, 박상철이 새로운 식구들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주문량이 똑같죠? 60대 김복순 할머니가 앞치마를 두르며 물었습니다. 네, 300개요. 할머니, 고생 많으십니다. 무슨 소리야? 이 나이에 일자리 주는 게 어디 있나? 김복순이 싱긋 웃으며 야채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할머니의 능숙한 솜씨에 감탄했습니다. 형님, 차량은 언제 옵니까? 20대 박상철이 도시락을 포장하며 물었습니다. 8시 정각에 와요. 서두르세요. 민수가 국물을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바깥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동네 상인들의 시선이 차가워졌거든요. 야, 민수가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됐을까? 치킨집 사장 박철수가 이영숙에게 속삭였습니다. 글쎄, 뭔가 석연치 않아. 평범한 식당 사장이 갑자기 대기업 회장이랑. 이영숙이 의심스럽게 민수네 식당을 바라봤습니다. 분명 뭔가 있을 거야. 그냥 음식 맛있다고 저런 큰 계약을 줄 리 없잖아. 박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인의 모임에서도 민수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가 요즘 너무 바빠서 상인회에 안 나오네요. 회장 김동수가 못마땅하게 말했습니다. 성공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안 중요한가 봐. 박철수가 비꼬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예전에는 그렇게 겸손했는데. 이영숙도 맞장구 쳤습니다. 며칠 뒤 구청에서 갑작스런 위생점검이 나왔습니다. 식품위생법에 의한 정기점검입니다. 공무원 2명이 들어와서 구석구석 살펴봤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지만 평소 깔끔하게 관리해둔 덕분에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네요. 그런데 갑자기 매출이 많이 늘었다고 들었는데요. 공무원이 의미심장하게 물었습니다. 네, 운 좋게 큰 계약을 따게 됐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계약 과정에서 특별한 뭐 그런 건 없으셨죠?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확인차 물어본 겁니다. 공무원들이 서류를 정리하며 나갔습니다. 민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김태준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인지 들었습니다. 김태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민수가 손살을 치며 말했습니다. 쟤 때문에 피해 보시는 건 아니죠? 정말 괜찮습니다. 하지만 김태준은 직접 상인의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동네 슈퍼 앞에 상인들이 모여 있을 때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준건설 김태준입니다. 김태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상인들은 깜짝 놀라며 웅성거렸습니다. 아, 그 유명한 김태준 회장님? 김동수가 어쩔 줄 모르며 말했습니다. 민수 사장님과 제 관계에 대해 궁금해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김태준이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 그런 게 아니라. 박철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순전히 민수 사장님의 음식 맛에 감동받아 계약을 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전혀 없어요. 김태준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그럼 정말 그냥 음식이 맛있어서? 이영숙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20년 넘게 장사하신 분의 정성을 느낄 수 있었어요.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의심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지 않아? 대기업 회장이 직접 나서서 해명한다는 게 이상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민수에게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민수가 깜짝 놀라며 딸을 안았습니다. 친구들이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랑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수진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조폭이랑 아는 사이라고. 그래서 갑자기 돈을 많이 벌게 됐다고.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민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딸까지 고생하다니. 수진아, 그런 말 절대 믿지 마. 아버지는 정직하게 장사해서 번 돈이야. 민수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친구들이 자꾸 그런 말을 해서.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야. 민수는 딸을 달래면서도 마음은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한편 태준건설의 경쟁업체인 현대종합건설에서는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사님, 김태준이 요즘 작은 식당하고 거래하고 있다는데요. 부장 한민수가 강민호 이사에게 보고했습니다. 식당이라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강민호가 관심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냥 식당이 아니라 아주 작은 동네 식당이에요. 월 3천만 원이나 주면서요. 흥미롭네. 김태준 같은 사람이 그럴 이유가 있을까? 강민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사설 탐정을 써서 조사해 볼까요? 그래, 뭔가 있을 거야. 김태준이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거든. 강민호가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뒤 사설 탐정이 민수의 과거를 조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평범한 자영업자고 부채도 많지 않아요. 그럼 뭔가 다른 관계가 있다는 건가? 강민호가 실망스럽게 말했습니다. 김태준 회장 쪽도 조사해 봤는데 특별한 연결점은 없었습니다. 그럼 정말 단순한 거래인 건가? 아니면 강민호가 뭔가 떠올린 듯 말을 멈췄습니다. 언론에 한번 흘려보는 게 어떨까요? 의혹을 제기하는 정도로요. 사설 탐정이 제안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이네. 김태준한테 타격을 줄 수 있을 거야. 강민호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지역신문에 이상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대기업 회장과 수상한 거래를 하는 식당이라는 제목이었죠. 민수는 신문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뭐야?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들고 있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식당 앞에는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기자들까지 나타나서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요청했죠. 사장님, 김태준 회장과는 어떤 관계신가요? 특별한 거래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민수는 정상적인 영업조차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평소 조용했던 동네가 시장통처럼 시끄러워졌거든요. 이제 어떻게 하지? 민수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평판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언론 보도 3일 후였습니다. 민수는 식당 안에서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화면에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글로벌건설 정우진 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우진이 마이크 앞에 서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정우진이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태준건설 김태준 회장이 작은 식당을 통해 검은 돈을 세탁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민수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믿을 수 없는 말이었거든요. 저는 내일 검찰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우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태준과 저는 과거 동반자였지만 그의 불법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그 식당과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정우진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모든 증거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입니다. 민수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곧이어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받았습니다. 아버지, 큰일 났어요. 수진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왜 그래? 학교에서 모든 아이들이 뉴스 봤다고 해요. 저희 집 이야기가 전국에 나왔다고.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진정해. 아버지가 집에 가서. 아니에요. 아버지도 밖에 나가면 안 돼요. 기자들이 엄청 많아요. 민수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정말로 방송 차량들과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태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 사장님, 뉴스 보셨죠? 김태준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정우진이란 자가 저와 원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장님을 이용하려는 거예요. 김태준이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회장님이 피해를 보시면 안 되는데. 아닙니다. 제가 사장님을 지켜드릴게요.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검찰이 정우진의 고발장을 접수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곧이어 민수의 계좌와 식당 운영 내역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입니다. 구청 공무원이 공문서를 들고 왔습니다. 영업정지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민수가 황당해하며 물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요청입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영업을 중단해 주세요. 공무원이 사무적으로 말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와 직원들이 걱정스럽게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미영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일단 집에 가서 기다려주세요. 금방 해결될 거예요. 민수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된 거니까요. 김태준은 회사에서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변호사 팀장 최인호가 물었습니다. 정우진의 과거를 조사해 보세요. 분명 허점이 있을 겁니다. 김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언론과 여론이 이미 악화된 상태입니다. 그럼 더 빨리 해야죠. 그때 아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이사회에서 난리예요. 준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 아버지의 경영 판단을 의문시하고 있어요. 왜 개인적인 일로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냐고. 김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왜 남의 일에 이렇게 깊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준호가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너는 아직 모르는 게 많다. 뭘 모른다는 거예요? 회사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요. 준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태준은 아들의 반발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편 민수는 연일 계속되는 검찰 소환에 지쳐갔습니다. 박민수 씨, 김태준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용도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검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정당한 급식 대가입니다. 저희가 도시락을 만들어서 받은 돈이에요. 민수가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시세보다 과도하게 높은 금액 아닙니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정해주신 금액이에요. 민수는 답변할 때마다 의심스러운 눈빛을 받았습니다. 조사가 일주일째 계속되면서 민수는 급성 위염으로 쓰러졌습니다. 아버지, 응급실에서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민수가 링거를 맞으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해요. 김태준 회장님께 모든 걸 돌려드리고 예전처럼 살아요. 수진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수진아, 저는 아버지가 건강한 게 제일 좋아요. 돈은 상관없어요. 민수는 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병원에서 나온 후 민수는 결국 김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계약을 취소하겠습니다. 받은 돈도 모두 돌려드릴게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제 문제예요. 김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가면 회장님까지 위험해져요. 민수 사장님, 저는 끝까지 사장님을 믿고 지켜드릴 겁니다. 김태준의 목소리에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진은 추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민수가 과거에 다른 업체로부터도 후원금을 받았다는 증거를 만들어야 한다. 정우진이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가짜 증거를 만드는 건가요? 그렇다. 김태준을 완전히 무너뜨릴 때까지 멈출 수 없어. 정우진의 눈빛이 음험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폭탄이 터졌습니다. 민수가 과거 여러 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가짜 증거가 검찰에 제출된 것입니다. 이번엔 정말 끝이구나. 민수가 절망에 빠져 중얼거렸습니다. 김태준마저 구속영장이 신청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구속영장 신청 당일이었습니다.
김태주는 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민수는 한강다리 위에서 망연자실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내 때문이야. 민수가 난간에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사라지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젊은이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나? 뒤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다가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수가 황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리가 있나? 얼굴에 다 써 있는데. 할머니가 민수 옆에 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김복순이라고 해. 반찬 가게를 40년째 하고 있지. 안녕하세요. 민수가 힘없이 인사했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이런 곳에서 혼자 서 있으면 안 돼. 위험해. 김복순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이미 끝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민수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끝났다고? 아직 살아있잖아. 끝난 게 어디 있어. 김복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받고 있어요. 제가 없어지면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도 남편 잃고 혼자서 5남매 키웠어. 김복순이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40년 전 일이야.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지. 그때 막내가 겨우 5살이었어. 김복순의 눈빛에 깊은 슬픔이 스쳤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처음엔 나도 너처럼 생각했어. 차라리 죽어버리면 편할 거라고. 김복순이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보니까 그럴 수가 없더라고. 내가 포기하면 얘들은 어떻게 돼? 민수는 할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반찬 가게를 시작했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았지.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당연히 힘들었어. 밤새도록 울기도 많이 울었고. 김복순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아이들이 모두 대학까지 보냈거든. 대단하세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야. 그냥 하루하루 버텼을 뿐이지. 김복순이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젊은이, 어떤 시련도 영원하지 않아. 반드시 끝이 있어. 민수는 할머니의 말에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었습니다. 딸이 있다며? 그 아이는 어떻게 돼? 네. 고등학생이에요. 그럼 더욱 포기하면 안 되지. 아빠가 없으면 그 아이는 어떻게 살아? 김복순의 말이 민수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제가 정신을 잃고 있었네요. 그래, 그게 정상이야. 이제 집에 가서 딸 얼굴부터 보거라. 김복순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한편 태중건설에서는 비서 차미란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미란 씨, 정우진 과거 자료 찾았나? 김태준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흥미로운 걸 발견했어요. 차미란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정우진이 5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을 썼던 것 같아요. 어떤 수법? 경쟁업체를 모함하려고 가짜 증거를 만들었다가 들통났어요. 차미란이 자료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때 증거를 수집한 사람이 황정민이라는 회계사예요. 지금 어디 있지? 연락해서 만나볼게요. 혹시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차미란이 즉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차미란은 황정민을 만났습니다. 정우진 회장 때문에 오셨죠? 황정민이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네, 도움을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저는 위험한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 황정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받고 있어요. 차미란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안타깝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회계사님, 양심상 괜찮으신가요? 차미란의 날카로운 질문에 황정민이 움찔했습니다. 정우진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회계사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하지만 제가 증언하면 저도 위험해져요. 그래서 계속 침묵하실 건가요? 차미란이 답답해하며 말했습니다. 황정민은 한참 고민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완전한 보장은 없다는 거 아시죠?
물론이에요. 고맙습니다. 차미란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황정민은 중요한 증거들을 꺼냈습니다. 정우진의 과거 비리를 담은 녹음 파일과 문서들이었습니다. 이걸로 정우진의 거짓말을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황정민이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건넸습니다. 한편 민수는 김복순 할머니의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민수가 야채를 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거지. 김복순이 국물 맛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그래, 일을 하면 잡생각이 없어지거든. 김복순이 싱긋 웃었습니다. 그때 퇴직 형사 이덕기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덕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형사님. 어서 오세요. 민수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민수 씨 사건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사해 봤어요. 이덕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뭘 발견하셨나요? 정우진 쪽에서 사설 탐정을 써서 민수 씨를 조사했더군요. 그게 불법인가요? 과정에서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가 있었어요. 증거도 확보했고요. 이덕기가 자료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반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억울한 일은 바로 잡아야죠. 이덕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김태주는 구속을 면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미란과 이덕기가 수집한 증거들이 도움이 됐거든요. 회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차미란이 김태준을 맞으며 말했습니다. 미란 씨 덕분이에요. 정말 고마워요. 김태준이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제 반격할 차례군요. 네, 내일 변호사와 함께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에요. 김태준은 바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 사장님, 희망이 보여요. 정말인가요? 민수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네,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함께 싸워요. 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민수는 전화를 끊고 수진에게 달려갔습니다. 수진아,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정말요, 아버지? 수진이 밝게 웃었습니다. 응, 좋은 분들이 도와주고 계셔. 민수는 김복순 할머니와 이덕기, 그리고 김태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반박자료 제출 일주일 후였습니다. 검찰청에서는 정우진에 대한 역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황정민이 제출한 녹음 파일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거든요. 정우진 회장님, 5년 전 한라건설 사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검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잘. 정우진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여기 녹음 파일이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까? 검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라건설을 무너뜨리려면 가짜 증거라도 만들어야 해. 녹음기에서 정우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정우진이 식은땀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음성 분석 결과 조작 흔적은 없었습니다. 검사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같은 시간 민수는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우진 회장 과거 비리 행각 연쇄 폭로. 화면에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한라건설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피해를 봤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나운서가 보도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괜찮아지는 거죠? 수진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 것 같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는구나. 민수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칠 후 검찰은 김태준과 민수에 대한 모든 혐의를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오히려 정우진이 무고 및 증거 조작 혐의로 구속됐죠. 민수 사장님, 축하드려요. 김태준이 기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겠네요. 네, 식당 영업 정지도 해제됐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언론들이 일제히 사과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저희가 잘못된 정보로 보도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앵커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김태준 회장과 박민수 씨의 관계는 순수한 우정이었습니다. 오히려 전국적으로 보도된 덕분에 민수 식당이 유명해졌습니다. 사장님, 예약 전화가 계속 와요. 조미영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오신다고 해요. 박상철도 신이 났습니다. 그 유명한 된장찌개 먹어보러 왔어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20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민수가 감격해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김태준도 직접 찾아왔습니다. 민수 사장님, 이제 정말 시작이에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와 정식 사업 파트너가 되어주세요. 김태준이 새로운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급식사업부 파트너로 함께 일하면 어떨까요? 저 같은 사람이 사장님만큼 정직하고 성실한 사업가는 없어요. 김태준이 진심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한편 수진의 학교에서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진아, 너 아버지 정말 대단하시다. 친구들이 수진을 둘러쌌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운 용감한 분이야. TV에서 봤는데 진짜 멋있더라. 수진은 처음으로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담임교사 박소영도 수진을 따로 불렀습니다. 수진아,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뎠구나. 박소영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상담해 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내 아버지처럼 정직한 사람이 되렴. 네, 꼭 그렇게 살겠어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업 파트너십 체결 한 달 후 민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민수가 김복순에게 인사했습니다. 뭘 고마워해?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김복순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도 저희와 함께 일하세요. 내가? 이 늙은이가 무슨 도움이 돼? 할머니 요리 솜씨는 정말 최고예요.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 김복순이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이덕기도 민수 회사의 보안 고문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형사님, 정말 고마워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는 거야. 이덕기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민순의 프리미엄 도시락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루 1000개 이상의 도시락을 공급하게 됐죠. 사장님, 주문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차미란이 보고했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김태준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수 사장님의 정성이 통하는 것 같아요. 김태준과 민수는 매주 함께 등산을 하며 진정한 친구가 됐습니다. 회장님, 처음 저를 보고 무서워하지 않으셨어요? 민수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사람들이 제 외모 때문에 피하는 걸 알고 있어요. 김태준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달랐어요. 무서워하면서도 정성껏 음식을 해주셨거든요. 그냥 마음이 그랬어요. 그 마음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함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무료급식소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 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민수가 어르신들께 식사를 대접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이런 게 진짜 보람이죠. 김태준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의 선행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많은 시민들이 동참했습니다. 우리도 돕고 싶어요. 작은 정성이라도 보태겠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어졌습니다. 김태준의 아들 준호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민수 사장님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준호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진짜 좋은 사람이야. 처음엔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 알겠어요. 준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수진과 준호도 형제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수진아, 대학 준비는 어때? 준호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빠 덕분에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요. 앞으로 뭘 하고 싶어? 사회복지학을 전공해서 어려운 분들을 돕고 싶어요. 수진의 꿈이 더욱 구체화됐습니다.
민수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적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겸손함은 잃지 않았죠. 수진아,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많은 분들 덕분이야. 민수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절대 잊지 않을게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자. 네, 꼭 그렇게 할게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작은 친절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진정한 시험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무료급식소 운영 6개월 후였습니다. 김태준은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서 정기건강검진을 받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뇌 MRI 촬영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왜요? 뭔가 문제라도. 김태준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일단 정밀 검사부터 받아보시죠. 의사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이틀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좋지 않은 소식을 드려야겠습니다. 주치의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뇌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악성으로 보입니다. 김태준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악성? 그럼 암이라는 말입니까? 네,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의사의 말에 김태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태준은 집에 돌아와서도 가족들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소식을 전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아버지, 오늘 표정이 안 좋으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회사 일 때문에 좀 피곤해서. 김태준이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김태준은 업무 중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회장님, 차미란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119 빨리 불러요. 직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김태준은 의식을 잃은 채였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의사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들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뇌종양이 급격히 커진 것 같아요. 준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뇌종양이라고요? 네, 즉시 수술해야 합니다. 의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뉴스를 통해 김태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태준건설 김태준 회장 응급실 이송. 화면에 속보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김태준 회장님이.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가야겠다. 민수가 급히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민수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준호를 만났습니다. 준호야, 어떻게 된 거야? 민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뇌종양이래요. 악성이라고. 준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민수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8시간의 긴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집도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되찾을 확률은 50% 정도입니다. 의사의 말에 준호가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오열했습니다. 민수가 준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괜찮아. 회장님은 강한 분이야. 며칠이 지나도 김태준은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었죠. 준호는 갑작스럽게 회사 경영까지 떠맡게 됐습니다. 준호 부회장님, 이사회에서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차미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회장님이 추진하던 사업들을 어떻게 할지. 아, 그 문제군요. 준호는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아버지 병간병과 회사 경영을 동시에 해야 했거든요. 이사회에서는 김태준이 추진하던 사업들을 정리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회장님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사업들은 중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전무 이상진이 말했습니다. 특히 그 식당과의 계약은 즉시 해지해야 해요. 상무 김철수도 동조했습니다. 잠깐, 그건 아버지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던 일인데. 준호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현실을 봐야죠. 이상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결국 준호는 어쩔 수 없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거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민수 사장님,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야, 아버지 상태는 어때? 그게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준호가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민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계약 해지라고? 아버지의 개인적인 우정 때문에 시작된 사업은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워요. 준호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민수는 별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민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아버지의 굳은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계약이 해지됐다. 왜요? 김태준 회장님이 의식불명 상태라서. 민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진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살아야지. 민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업이 중단되면서 민수가 새로 고용했던 직원들이 모두 해고됐습니다.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조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잘못이 아니에요. 민수가 위로했습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 이렇게. 민수가 김복순에게 미안해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런 일은 누구 잘못이 아니야. 김복순이 민수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반찬 가게도 정리하셔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김복순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지만 학비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 저는 대학 안 가도 돼요. 수진이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꿈을 포기할 수는 없어.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돈이. 아버지가 어떻게든 마련할게. 민수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신용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은행 직원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급하게 필요한데. 죄송합니다. 대출이 어려워요. 민수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언론에서도 김태준의 위독 상황과 함께 민수와의 사업 종료를 보도했습니다. 덧없는 인연의 끝. 기사 제목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결국 사업적인 관계였나? 진짜 우정이라면 이럴까? 댓글들이 상처가 됐습니다. 민수는 다시 작은 식당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손님들도 뜸해졌습니다. 옛날만 못하네. 유명세가 끝났나? 사람들의 관심도 시들어갔습니다. 재정적 압박이 심해지면서 민수는 20년간 지켜온 식당마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민수가 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우리 함께 이겨내요. 수진이 아버지를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을 맞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 같았거든요. 식당 위기 한 달 후였습니다. 민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배달 아르바이트를 나갔습니다. 병원비를 보태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죠. 오늘도 고생하세요. 배달업체 사장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가 오토바이에 올라타며 대답했습니다. 배달을 마친 후 민수는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김태준이 한 달째 혼수 상태에 있었거든요. 면회 시간이 끝났는데요. 간병사가 민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5분만 있다 갈게요. 민수가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가족도 아닌데 매일 오시네요. 간병사가 의아해했습니다. 민수는 김태준 곁에 앉아서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회장님, 저 민수예요. 오늘도 왔어요. 김태준은 여전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기억하세요? 비 오던 그날 밤 말이에요. 민수가 김태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지만 회장님 눈빛이 슬퍼 보였어요. 민수는 매일 과거의 추억을 이야기해줬습니다. 오늘은 된장찌개 끓여왔어요. 회장님이 좋아하시던 그 맛 그대로요. 민수가 보온병을 열었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병실에 퍼졌습니다. 그때 김태준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민수가 흥분해서 불렀습니다.
하지만 김태준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민수의 헌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숨어서 보고 있었거든요. 정말 저런 사람이 있을까? 준호가 중얼거렸습니다. 민수가 아버지를 간병하는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돈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어느 날 밤 김태준이 갑자기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김태준이 약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준호야, 왜 이렇게 컸지? 김태준이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 기억이 안 나세요? 기억이 뭔가 이상해. 머리가 아프고. 김태준은 기억상실 증세를 보였습니다. 가족들조차 잘 알아보지 못했죠. 의사 선생님, 아버지가 일시적인 기억상실입니다. 서서히 돌아올 수도 있어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민수는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으로 왔습니다. 회장님, 저 민수예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민수, 누구지? 김태준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식당 하는 민수예요. 된장찌개, 된장찌개. 김태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익숙한데. 아, 머리가 아프네. 민수는 매일 병원에 와서 김태준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무료급식소 이야기 해드릴게요. 민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어려운 분들을 도왔던 이야기요. 김태준은 듣고 있었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따뜻한 일이었어요. 회장님이 제일 좋아하셨거든요. 민수가 정성껏 이야기해줬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된장찌개를 끓여왔습니다. 회장님, 이 냄새 맡아보세요. 민수가 보온병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태준이 냄새를 맡더니 갑자기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 맛, 어디서 먹어봤는데? 김태준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저희 식당에서 드셨어요. 민수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 오던 밤, 혼자 앉아서 김태준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그날이에요. 민수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김태준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요. 우리가 정말 친구였나요? 김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가장 소중한 친구였어요. 민수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며칠 후 김태준의 기억이 완전히 돌아왔습니다. 민수 사장님, 김태준이 민수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 민수도 울면서 김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김태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가 계약을 해지했다고 들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민수가 이해한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 김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태준은 완전히 회복된 후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민수 사장님과의 사업을 다시 시작해. 아버지, 하지만 이사회는 내가 설득할 테니까. 김태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민수 사장님을 회사 임원으로 영입하면 어떨까? 임원이요? 준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급식사업부를 총괄하도록 말이야. 준호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민수를 찾아갔습니다. 민수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 민수가 준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업을 재개하고 싶습니다. 아니, 더 큰 규모로요. 준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수 사장님께서 원하신다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파트너십은 어떨까요?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과도한 성공보다는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속도로 키워가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죠. 준호가 동의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도 다시 일하게 됐습니다. 할머니, 다시 함께 해주세요. 민수가 간청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한 식구잖아.
김복순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덕기도 민수사업의 보안 담당 고문으로 복귀했습니다. 형사님, 정말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당연한 일이지. 이덕기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가장 기쁜 사람은 수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대학 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이야. 내 꿈을 꼭 이뤄야지. 민수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김태준 회장님과 준호 오빠가 장학금도 지원해 주신대요. 정말 고마운 분들이야. 민수가 감격해했습니다. 무료급식소 사업도 재개됐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죠. 이번에는 더 체계적으로 해봅시다. 김태준이 의욕적으로 말했습니다. 네, 정말 기대돼요. 민수도 신이 났습니다. 두 사람의 우정 이야기가 다시 화제가 되면서 진정한 인간관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우정이 진짜 우정이지.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이었구나.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민수와 김태준은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됐습니다. 시련을 함께 겪으면서 진정한 친구가 된 것이죠. 사업 재개 6개월 후였습니다. 민순의 프리미엄 도시락은 서울 전역으로 확장됐습니다. 50여 개의 건설 현장과 사무빌딩에 도시락을 공급하게 됐죠. 사장님, 이번 달 매출이 8천만 원을 넘었어요. 조미영이 기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정말이야? 꿈만 같네. 민수가 감격해하며 말했습니다. 직원도 200명으로 늘었고요. 박상철도 뿌듯해했습니다. 민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됐지만 초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직접 국물 맛을 봤거든요. 맛이 예전과 똑같네요. 김복순 할머니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비법을 가르쳐 주셔서. 무슨 비법이야? 그냥 정성이지. 김복순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김태준도 완전히 회복된 후 민수와의 우정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민수 사장님, 오늘 등산 갈까요? 김태준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좋죠. 요즘 운동이 부족했어요. 1시간 후에 만날까요? 네, 기다릴게요. 두 사람은 매주 함께 등산을 하며 서로의 고민을 나눴습니다. 회장님,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반응하거든요. 김태준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장 소중한 친구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친구를 만난 거죠. 두 사람의 우정은 날로 깊어져 갔습니다. 전국 각지에 무료급식소를 설립하는 사회공헌 활동도 본격화됐습니다. 부산에도 급식소를 만들면 어떨까요?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대구, 광주에도 만들어 봅시다. 김태준이 적극 동의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부족할 텐데 시민들이 함께 해주실 거예요. 김태준이 확신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시민들이 동참했습니다. 저희도 도우고 싶어요. 작은 정성이라도 보태겠습니다. 전국에서 후원이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경영 철학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준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뭘 알겠다는 거야? 진짜 성공이 뭔지 말이에요. 김태준이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돈만 벌면 성공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더 중요한 거였네요. 그래, 사람 없이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 아버지와 아들 사이도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준호는 민수를 마치 삼촌처럼 따랐습니다. 민수 삼촌, 경영에 대해 조언 좀 해주세요. 내가 뭘 아는데. 너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민수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건 삼촌이 최고예요. 준호가 존경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수지는 대학교 1학년 과정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뒀습니다. 아버지, 이번 학기 장학금 받았어요. 수진이 기쁘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이 최고야. 민수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사회복지학이 정말 재미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방학 때는 무료급식소에서 봉사활동 할 거예요. 수진의 꿈이 더욱 구체화됐습니다.
수진과 준호도 남매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수진아, 대학 생활은 어때? 준호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오빠 덕분에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 뭘 하고 싶어? 김태준 재단에서 일하고 싶어요. 수진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반찬 가게를 프랜차이즈로 확장했습니다. 할머니, 대단하세요. 민수가 감탄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사업가가 되다니. 민수, 내 덕분이야. 너를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김복순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덕기도 민수 회사에서 제2의 인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요즘 어떠세요? 아주 좋아. 직원들 상담해주는 재미가 쏠쏠해. 이덕기가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2년 후였습니다. 민수와 김태준의 우정 이야기가 영화로 제작됐습니다. 정말 영화로 나온다고요? 민수가 믿기지 않아 했습니다. 네, 전국 개봉 예정이에요. 영화사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출연해달라는데 어떨까요?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그럼 더 의미 있을 것 같아요. 민수도 동의했습니다. 영화는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만들어낸 기적. 영화의 메시지가 전국에 퍼져나갔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이런 우정이 진짜 우정이네요. 관객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수진이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할 무렵이었습니다. 아버지, 김태준 재단에서 일하게 됐어요. 수진이 기쁘게 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민수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어려운 분들을 도울 거예요. 내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두 가족의 인연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민수는 고향 마을의 따뜻한 한 끼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전국의 소외된 지역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배달드리면 어떨까요?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훌륭한 아이디어네요. 김태준이 적극 지지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 정책으로 확대됐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모범 사례가 된 것이죠. 김태준이 70세 생일을 맞았습니다. 이제 경영권을 준호에게 넘겨야겠어요.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준호가 잘할 거예요. 당연하죠. 좋은 스승이 있었으니까. 김태준이 민수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앞으로 뭘 하실 건가요? 민수 사장님과 함께 전 세계를 다니며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요. 김태준의 새로운 꿈이었습니다. 정말 멋진 계획이네요. 민수도 기대에 찼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식당에서 된장찌개를 먹었습니다. 20년 전 이 자리에서 시작된 일이네요. 민수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한 그릇의 따뜻한 음식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인생이었어요. 김태준이 감격해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진짜 친구를 만났으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변치 않을 우정을 약속해요. 당연하죠. 우리는 평생 친구니까. 밖으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친구와 함께였으니까요.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우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세상은 여전히 춥고 어려웠지만 따뜻한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민수와 김태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작은 식당에서 시작된 우정이 세상을 조금씩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작은 식당에서 시작된 민수와 김태준의 우정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첫인상 뒤에 가장 소중한 인연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민수가 처음 김태준을 봤을 때의 두려움이 결국 평생의 우정으로 바뀐 것처럼 말이죠. 세상은 외모와 편견으로 사람을 판단하기 쉽지만 진정한 인간관계는 마음과 마음이 만날 때 시작됩니다. 한 그릇의 따뜻한 된장찌개가 만들어낸 기적처럼 우리의 작은 친절과 진심 어린 배려가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을 거예요. 힘든 시련이 찾아와도
서로를 믿고 지켜주는 진정한 우정의 힘,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것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민수와 김태준 같은 따뜻한 만남이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작은 친절로 누군가의 하루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